담낭 질환으로 피부가 이제 회색이 이제 흑달, 황달기가 이제 오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담낭 질환으로 회색 피부이고 간과 몸 전체에 높은 농도의 독소가 있을 때는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물을 하루 종일 30분마다 이렇게 마시면 독소가 효과적으로 제거가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황달기가 있거나 흑달기가 있거나 예, 이런 분들도 잘 주의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건데요.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이 암 자연치유백과라고 하는 지금 이게 한국판 번역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 30분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마시면 독소가 효과적으로 제거되는데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의 매일 피를 맑게 하기,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그 생수와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정상적인 식수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바로 요겁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장 청소, 간 청소 5단계 해독할 때뿐만 아니라 중국 분들은 어때요? 매일 석회가 많은 물이라 물을 끓여서 많이 드시죠. 물을 팔팔 끓이면 이온화가 돼요. 이온수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이온수를 해독할 때 같이 드시면 특별히 지금 이 황달기가 있거나 흑달기가 있어서 예, 빌리루빈 균형도 깨져 있고 요럴 때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요 뜨거운 이온수를 마시게 되면 해독이 굉장히 잘 되는데요. 이온화된 뜨거운 물을 조금씩 마시면 몸의 모든 조직에 강한 정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몸에서 전반적인 독성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이 순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줘서 담즙의 균형이 깨진 분들에게 예, 담즙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이 뜨거운 이온수를 마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8컵에서 10컵의 물을 마시지만 특별히 다른 때는 몰라도 적어도 신장 청소할 때는 더더욱이 30분 간격으로 이 뜨거운 물을 한 컵씩 드시는 게 아니에요. 자, 얼마큼 드시냐면요. 한두 모금씩만 드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혀 디지 않게 조심하시고. 자, 근데 이 이온수를 어떻게 이제 만드는지 보세요. 너무 쉬운데 물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물이 더 연해져요. 그래서 이 물 분자가 얼만큼 연해지냐면 물 분자 덩어리가 보통 1만여 개의 분자에서 한두 개의 수준으로 감소할 만큼 연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해독차 끓여 넣죠. 한쪽에는 인디안 돼지 감자차, 한쪽에는 대추 생강차. 요거 팔팔 끓여서 이온화된 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시냐면 이렇게 하면 물 분자가 아주 연해지면 음해산소 이온으로 수산화 이온으로 하전이 되고 포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가 수소수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요 이온화된 물을 자주 마셔주면 몸의 조직을 아주 체계적으로 깨끗이 하고 요 양전하로 하전된 이온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 분들이 그렇게 지금 석회화된 물을 마시는데도 팔팔 끓인 이온화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신장에 큰 무리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 너무 쉽죠? 그냥 물을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몇 분?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팔팔 끓여서 이제 끓여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걸 또 보셔야 되는데 자,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사님한테서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데 자, 53세의 그리스 여성 데메트리아는 담낭 질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요새 이제 담낭 질환 때문에 이 담낭 절제하고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는데 그녀의 피부는 짙은 회색으로 그녀의 간과 몸 전체에 높은 농도의 독소가 있음을 나타냈어요. 그녀의 몸이 얼마나 탈수됐는지 보고 나서 물 한 잔 드시라고 이제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이 기적의 간 청소법에 이제 소개된 내용입니다. 예, 간하고 담낭 질환이 있는 분에게 어떻게 이제 치료하라고 얘기해 줬냐면 일단은 이제 탈수 상태가 너무 심해서 이 얼굴이 황달흑달기가 너무 심하니까 일단은 얼마나 탈수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 안드레아스 선생이 물을 한 잔 권했어요. 이 데메트리아에게. 그랬더니 데메트리아가 하는 얘기가 저는 결코 물을 마시지 않아요. 물은 나를 아프게 해요. 제가 이제 놀랍게도 환우분들이요. 물을 안 좋아해요. 국하고 찌개, 뭐 국물 종류 다 좋아하셔요. 그 다음에 뭐 저 음료수도 좋아하시고 커피도 좋아하시는데 물을 안 드세요. 물을 안 드시고 무슨 뭐 해독 주스 뭐 이런 거 드시는데 물하고는 달라요. 예, 여러분들이 뭐 PM 주스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많은데 PM 주스가 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 혈액을 정화시킨다고 해도 그래서 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담낭 질환이 온 가장 큰 원인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데메트리아는 세포 탈수증으로 인해서 그녀의 갈증 신호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데메트리아의 몸은 균형을 되찾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녀의 몸은 마시는 물을 모두 윗속에 숨어있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속이 울렁울렁대고 메스꺼우신 분들 이거 다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세포의 탈수가 아주 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장할 때요. 관장할 때 어때요? 이 구강 관장할 때 소금물을 이제 이 물 1리터에다가 소금 2큰술을 넣어서 쉐킷쉐킷 흔들어서 관장을 하려고 마셨는데 어때요? 배변이 안 되는 분들 많아요. 배출이 안 되는 분들. 몸의 세포의 탈수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그리고 해독을 하는 동안 특별히 신장 청소하거나 직후에 속이 울렁대거나 메스껍고 이건 다 뭐냐면 온몸에 독소가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사인이에요. 예. 예,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꾸 메스껍고 울렁울렁대는 증세가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데메트리아의 경우에도 물을 마시는 것 말고는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이 울렁울렁대고 메스꺼운 분들 지금 많으시잖아요. 제가 30년째요. 이거 해독하시면서 계속 속이 울렁거려요. 구토가 나와요. 막 메스꺼워요. 이거 다 무슨 사인이라고요? 예, 세포에 있는 독소들을 치워내는 사인이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물을 마시는 것 말고는 어떤 처방전이 없다는 거예요. 물을 마셔서 어떤 치료도 그녀의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이야.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우리 물치료법에서 나오잖아요. 예, 자신의 유방보다 가운데 심각하게 이 유방의 높이보다 더 많이 유방의 종양이 튀어나왔었어요. 제가 그 강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이 로렌데이 박사가 절대 수술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항암 방사선을 안 하고 수술까지만 했는데 그 이후에도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온갖 대체의학 요법을 다 찾아서 몸에 적용해 봤지만 치료 회복이 더뎠어요. 그런데 벤만겔리지 박사 세미나에 가서 내 유방암은 모두 암의 시작은 사실은요 세포의 탈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보면 물을 잘 안 좋아하세요. 물 드시는 걸. 그래서 암에서 회복되신 분들 보면 물통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그 치유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시면 로렌데이 박사 지금 아직도 생존해 계시죠. 90세가 넘으셨는데 아주 건강하시죠. 그래서 요 데메트리아의 고통스러운 상태는 담낭 질환으로 인해서 얼굴에 이제 황달, 흑달까지 와 있는데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세포의 탈수가 심했던 데메트리아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황달이나 흑달기 있어서 담즙이 계속 역류하시는 분들은 30분마다 적은 양의 뜨거운 이온화된 물을 조금씩 몇 모금씩 드셔도 되니까 조금씩 마시는 방법을 하시면 담즙 역류하는 것이 빨리 없어지면서 완화가 되면서 황달과 흑달이 빨리 없어집니다. 그러면 담낭도 간 기능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되겠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온화된 물을 몇 분 간격으로 한 시간에 한 두세 차례 30분마다 적은 양의 뜨거운 이온화된 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예, 물을 팔팔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도 또 플라스틱 병에 두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알려드릴 텐데 이 지금 담낭 질환이 심하시거나 간 질환이 심하신 분들, 황달기, 흑달기 있는 분들에게 숯이 굉장히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숯을 먹기도 해서 이 쫙쫙 흡착을 해야 돼요. 온몸의 독소들을. 간하고 담낭에 있는 독소들을 쫙쫙 흡착하는데 숯이 굉장히 우리 공부하셨죠? 옛날에 어른들이 된장 담글 때 어떻게 하셨어요? 된장에 곰팡이가 많이 피잖아요.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이 곰팡이가 필 때 어떻게 했죠? 항아리 안에 뭘 넣어놨죠? 숯을 넣으면 그 곰팡이균을 싹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온몸의 암 환자들 가운데 일부는 사이먼 툴리오 치니 박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 몸의 암은 곰팡이 독소 때문에 생깁니다라고 특별히 한국 분들은 간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짜는 거,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젓갈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에 이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뿐만 아니라 이 각종 이 세균들, 곰팡이균, 바이러스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숯을 먹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찜질도 해주면서 쫙쫙쫙쫙 석션기처럼 이렇게 축축축축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가 있거나 흉수가 있거나 또는 황달, 흑달기가 있거나 그래서 신장 기능 부전이나 간의 기능 부전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온화된 물을 마시면서 숯을 먹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항암 방사선을 해서 온몸에 이 중금속이나 이런 화학적인 독소가 꽉 차 있는 분들은 숯파스를 이렇게 온몸에 도배를 하시면
상당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학과 교수님 한 분이 유방암에서 이제 폐로 탔어요. 그래서 이제 흉수까지 차 있는데도 그 몸으로 오전에 2시간 환자를 진료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 집에 돌아와서 아예 숲방을 만들어 놓고 저희 강의를 듣고 저에게 한 2달을 이제 저와 계속 이제 이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숯찜질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의사 가운 밑에 완전히 숯바스를 도배를 했어요. 미라처럼 다 감고. 그리고 이제 그 숯을 먹고 그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퇴근해서는 숯하고 아마씨를 직접 자기가 계셔서 유칼립투스 오일 넣고 계속 직접 이제 계속 숯 패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폐암에서 이제 다 스팟으로 다 퍼져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흉수까지 차 있다 그러면 거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 아시죠? 그래서 흉수가 빠지는 일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흉관에서 이제 빼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근데 진짜 뭐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그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6년째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숯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나 간에 기능 부전이 있거나 또는 이제 흉수나 복수가 차 있을 때도 그리고 이렇게 담즙이 역류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된 물을 이렇게 마시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어떤 기전에서 이렇게 이 독소를 빼내냐면 대부분 독소와 노폐물은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착 달라붙습니다. 양전하, 음전하가. 그래서 음의 산소 이온이 섭취한 물과 함께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서 양으로 충전되어 있는 독성물들에 촥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노폐물과 독소를 중화시켜서 우리 몸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유동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이온화된 물을 마시면요, 혀에 백태가 끼는 분들이 많아요. 혓바닥이 갑자기 노래져요. 그래서 처음 며칠 동안은 혹은 심지어 며칠 동안 신체 조직을 계속 이렇게 이온화된 물을 마시면서 신체에 있는 조직들을 제거해주면 혀가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이렇게 백태나 노란색으로 물들 수가 있어요. 요건 무슨 사인이냐면 우리 몸에서 신체가 많은 이 독성 이 폐기물을 지금 밖으로 내보내고 있구나 하는 사인인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신장 청소하고 간 청소하고 할 때 막 여러분들이 속이 울렁울렁대고 메스꺼운 무슨 증세라고요? 몸에서 지금 노폐물이 많아서 그 노폐물을 치우고 있다는 사인인 것처럼 그럴 때는 뭘 해주면 가장 빨리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냐면 물을 계속 마시면서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장 청소할 때 또 이온화된 물을 먹어서 조직을 정화시키는 이온수를 30분 간격으로 계속 드시다 보면 혀에 이 백태가 끼거나 이 노란색에 물들게 되면 역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막 뭐 칫솔로 빡빡빡빡빡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것도 좋지만 물을 계속 드셔야 돼요. 지금 내 몸에서 독소를 지금 많이 빼내고 있구나 그런 사인인 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중이 과다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좋은 방법이 바로 이온화된 물을 30분 간격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석회화된 물을 드시면서도 신장에 기능 부전이 많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중국은 물을 여름에도 뜨거운 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랐어요. 한국 분들은 여름에 막 시원한 냉수에다가 요새는 냉장고에 얼음 나오는 냉장고가 아니면 안 팔릴 정도래요. 그런데 중국에 갔더니 여름에 제가 좀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팔팔 끓인 물을 주더라고요. 더워 죽겠는데. 근데 오히려 그 더운 물을 먹었더니요. 몸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시원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 분들이 이 이온화된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석회수 때문에 물을 끓여서 드시죠, 되게. 그리고 차를 많이 드시고 해서 지방을 쫙쫙 이제 분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소를 제거하는 이런 영역에서 그러니까 다 각자 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살 방법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놀랐는데 우린 더워 죽겠는데 오늘 날씨 전 너무 더워 죽겠다 그랬더니 중국 분들은今天天气怎么样? 오늘 날씨 어때요? 그랬더니 오늘 날씨 우린 더워 죽겠는데 누안 후어 아주 따뜻하네요. 식은땀이 막 줄줄 날 정도로 더운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물을 가급적이면 너무 찬 거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 이온화된 물을 하루 종일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생수 8컵에서 10컵 이외에 별도로 이온화된 물을 30분 간격으로 드시면 굉장히 빨리 독소를 제거할 수가 있고, 이 물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팔팔 끓인 다음에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플라스틱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물을 사서 드시는 분들 있어요. 환경 호르몬 나오는 BPA 프리로 쓰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자꾸 생리통심하고 여러분의 호르몬이 자꾸 이상 증세가 오는 게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중금속들이 있고, 그래서 물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인 다음에 어디에 넣는 게 좋다? 이렇게 보온병에 부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보온병에 넣으시고, 보온병은 하루 종일 물을 뜨겁게 하고 이온화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물을 팔팔 15분에서 20분 끓인 물을 이제 보온병에 넣어서 이온화된 물을 드시는데, 자, 하루 종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온화된 물은 어떻게 드시냐면 하루 종일 30분마다 예, 한 컵 아니에요. 반 컵 아니에요. 한두 모금씩 차를 마실 때처럼 홀짝홀짝 뜨겁게 드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3분의 1컵씩 이렇게 나눠서 드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조심하세요. 이 혀 데이지 않게. 예, 특별히 몸이 좋지 않거나, 예, 몸이 많이 피곤하시고 독소가 꽉 차 있을 때, 해독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피를 맑게 유지하기 원하거나, 단순히 더 활기차고 깨끗하게 느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온화된 물을 드시면 상당히 독소를 빨리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 4주 기간 정해서 이온화된 물을 드시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물이 안 좋은 지역에서 석회가 많은 물을 드시는 분들은 항상 이온화된 물을 드시기도 하죠. 이러면서 이제 몸을 해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화를 시키는데, 자, 왜 이게 지금 이제 이 이온화된 물이 우리 몸에 이 독소를 정화하는데 탁월하냐면, 자, 이렇게 물이 보글보글 이렇게 끓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 이온이 끓는 물에 부글부글 끓는 효과를 통해서 이 산소 이온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바닷가에 부딪혀 부서지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산소 이온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소 이온이 생성된 이온화된 물을 보온병에서 최대 12시간 동안, 그리고 뜨거운 상태로 유지되는 한은 이온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30분마다 물을 끓이실 필요 없이 한 번 15분에서 20분 끓여 놓으면, 그거를 이렇게 보온병에 넣어 놓으면 12시간 정도는 이온화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끓이시면 되겠죠. 아니면 아침에 이제 식당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온화된 물을 끓여 놓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의 보온병에 조금씩 담아 가시면 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 이온화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끓여야 하는 물의 총량은 560에서 680g 정도면 몇 컵 정도 됩니까? 한 4컵 정도 되겠죠. 우리 머그컵 한 컵이 180에서 200으로 잡는다면. 예. 그래서 넉넉 잡고, 예, 3, 4컵 정도를 하루 종일 드시면 돼요. 30분 간격으로. 그러면 여러분 몸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조직을 이온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이온화된 물은 정상적인 식수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데, 정상적인 식수 여러분 하루에 몇 컵 정도 드세요? 8컵에서 남성분들은 10컵 이상 드셔야 되죠. 여성들과 남성분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이온화된 물은 보통의 물처럼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의 물을 드셔서 혈액을 정화시키고 노폐물을 빼내는 일을 해야 되지만, 조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추가해야 될 것이, 예, 이온화된 물을 하루에 한 서너 컵 정도를 30분 간격으로, 예, 한두 모금씩 계속 이렇게 드신다는 거. 그러면 특별히 이 담즙이 역류하시는 분들, 황달 흑달기가 있거나 복수차 있거나 흉수차 있는 분들 굉장히 숯을 먹기도 하고 숯을 붙이기도 하고 숯찜질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잘 접수가 되셨어요? 예, 식사하고 오셔서 조금 노곤하고 졸리우시죠? 하지만 이제 오늘 신장 청소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관심이 없어진 게 이걸로 하니까 10가지 약초를 이제 다를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나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신장을 청소하신 이후에도 사구체가 기능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드시고도 그 이후에 허브처럼 그냥 하루에 한 캡슐 정도, 한두 캡슐 드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계속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렇게 하면서 이온화된 물까지 같이 드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조직을 정화할 수 있겠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향기 나는 삶이라고 하는 이앤수녀님의 시를 소개하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아우, 저도 요새 그리워요. 사람 냄새.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람 같은 사람이 좀 그립지 않으세요? 옛날에 그 구수한, 그 따뜻한 정이 있는. 예, 그 초코파이 이름이 정이잖아요, 정. 예, 정이 정말 그립죠. 예, 정이 너무나 메마른 세대에 살면서. 자, 오늘은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고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예. 모모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절부지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우리 학창 시절에 그 미카엘 앤드의 모모 너무 좋아했잖아요. 예. 근데 모모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지로라모라든가 많은 그 내 이웃들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모를 다 사랑했죠. 그래서 어쩌면 나는 남의 말을 잘 들어버리고 그래서 심리학을 요새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이 심리학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대요. 상담 심리, 가족 심리, 뭐 소비 심리부터 뭐 모든 것에 이 심리를 파악을 하는데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경청입니다. 경청. 공감과 경청.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경청을 잘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치유가 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비록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이 밴댕이 소가지를 좀 버리고 우리 새해에는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제가 이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요. 너무 따뜻해요. 그죠? 그 잃어버린 정을 다시 막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그 좋은 시가 한 편의 설교 못지않게 감화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시처럼 내가 건강해지려는 이유는 나와 내 식구만 잘 돌보고 살려는 이유가 아니라 남을 돌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마음, 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시는 하늘마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신장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모든 하늘의 지혜를 교훈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늘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름다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정화하는 일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아픈 손가락들 더욱더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운 모든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저에게 주신 이혜인 수녀님의 아름다운 시에서처럼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유해져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아름다운 영원한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역량으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옵기를 더욱더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의 생애에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